오늘은 돌파 매매 관점에서 좋은 자리가 나온 종목들 위주로 차트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종목은 한컴위드입니다. 바로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기준봉입니다. 이후 기간 조정을 길게 준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슈팅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것을 트윈타워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장대 양봉이 출현을 하면 여기서부터 주포는 본격적인 핸들링을 시작을 합니다. 앞에서 긴 기간 조정을 통해 개미들을 털어낼 만큼 털어냈기에 이제는 조정을 짧게 주고 반등을 시키는 전략을 가져갑니다. 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가격 조정으로 뚝뚝 주가를 떨어뜨리고 다시 주가를 부양시킵니다. 앞에서는 기간 조정으로 개미들을 털어냈지만 이제부터는 기간 조정이 아닌 가격 조정으로 개미들을 털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중에 마구마구 흔들어댄 것이 보입니다. 이제 이 부분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그림이 돌파가 나오기 전에 나오는 그림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항에서 밀리는 모습 같기도 합니다. 제가 왜 이 그림이 돌파 신호가 되는지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일단 장대 양봉의 고점이 깨어지지 않고 지지라인이 형성된 것이 확인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등장한 양봉 캔들이 저항 라인에 바짝 달라붙어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말하는 돌파 신호 큰오빠 캔들입니다. 큰오빠 캔들은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락 추세 끝에서 급반등을 알리는 큰오빠 캔들이 있고 이처럼 돌파 직전에 저항 라인에 바짝 달라붙어 돌파 신호를 보내는 큰오빠 캔들이 있습니다. 이 캔들이 등장을 하면 틀림없이 돌파가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다른 차트로 가서 지금 주가가 어떤 자리에 위치해 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휩소, 즉 주포의 속임수입니다. 슈팅을 쏘기 전에 만들어낸 속임수 캔들입니다. 두 자리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두 캔들이 볼벤 하단선을 깨고 내려갔다는 사실입니다. 캔들 모양 또한 둘 다 도지형 캔들입니다. 이 휩소는 녹색 구름대 차트에서는 분명한 타점으로 나타납니다.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주포놈은 개미들을 속이고 다음날 기습적으로 슈팅을 쏜 것입니다. 실전에서 휩소를 간파할 정도가 되면 이 시장에서 최고수라 불릴 만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흔히 우리는 낙주 매매 귀신이라 부릅니다. 차트상 비정상적인 구간, 즉 과대 낙폭의 자리만을 노리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보아도 비정상적으로 주가가 뚝 떨어지면 주포의 농간이라고 간파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리도 낙주 매매 귀신들이 노리는 자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낙주매매 귀신들은 다음날 양봉을 기다리지 않고 아랫꼬리 음봉의 종가에서 타점을 잡아낸다고도 했습니다. 사실 심리적으로 이런 자리에서 타점을 잡아내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충분히 타점으로 삼을 만합니다. 주포가 기간 조정을 끝내고 트윈타워에서 두 번째 타워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본격적인 핸들링이 시작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자리부터는 기간 조정을 주지 않고 가격 조정을 준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대 낙폭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 과대 낙폭 끝에서 반등할 때 타점을 잡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낙주 매매 귀신이 되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차트에서도 이 자리들이 좋은 타점이 된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하늘색 구름대를 터치하고 반등을 합니다. 볼벤 하단선을 터치하고 반등을 합니다. 하늘색 구름대도 훌륭한 지지라인이고 볼벤 하단선 역시 훌륭한 지지라인입니다. 지지라인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는 언제나 좋은 타점이 됩니다. 이제 앞쪽에서부터 전반적인 주가의 흐름을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테마선 내지 하늘색 구름대를 돌파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테마선이 급격한 하락세인 것이 확인이 되어집니다. 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 자리가 왜 중요한 자리인지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테마선이 수평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테마선 내지 하늘색 구름대를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입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이 자리가 나타나기까지 테마선이 하락세를 멈추고 수평으로 전환이 되어서 포물선을 그리며 우상향하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돌파가 나오거나 터치하고 반등할 때 좋은 타점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이 자리가 중요 타점이 됩니다. 테마선이 포물선을 그리며 우상향을 시작한 자리에서 테마선 돌파가 나왔습니다. 이런 자리들에서 타점을 잡아낼 줄 알아야 합니다. 이제 최근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테마선과 하늘색 구름대가 모두 포물선을 그리며 우상향을 시작을 했습니다. 가격 캔들에서는 돌파 신호가 나왔습니다. 이 자리가 대시세로 가는 초입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또 다른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수면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입니다. 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역시 수면을 유사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입니다. 이평선 차트에서 확인했듯 이 자리가 주포놈의 휩소가 나온 자리입니다. 하지만 이 차트에서는 이 자리가 좋은 타점이라는 것이 형상화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포놈의 휩소가 나온 자리입니다만 이 차트에서는 정확히 수면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입니다. 보시다시피 이 녹색 구름대 차트를 활용하면
주포놈의 휩소를 다 잡아낼 수 있습니다. 다만 용기가 필요합니다. 주가가 급락에 가까운 하락이 나올 때 타점을 잡아내기가 심리적으로 쉽지 않습니다만 많은 실전 연습을 통해 용기 있게 진입할 수 있는 강심장을 기를 수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를 하지만 이론으로 알아서는 부족합니다. 실전에서 부딪혀보고 경험으로 터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단주로 많이 연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공중 부양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입니다. 공중 부양선 또한 훌륭한 지지라인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테마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수면 밑으로 가라앉은 고무공이 튀어오른 자리입니다. 이제 최근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돌파 신호인 큰오빠 캔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매수 타점, 거래량이란 보조지표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막대 그래프가 살짝 음봉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양봉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반 거래량 지표에서 최저 거래량 뒤 양봉이 뜬 자리임을 나타내주는 신호입니다. 주포가 핸들링을 다시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주포가 왜 핸들링을 다시 시작했을까요?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로보티즈입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과대 낙폭입니다. 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삼각수렴입니다. 삼각수렴 이후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앞서 살펴본 차트에서는 트윈타워가 등장을 하고 본격적인 주포의 핸들링이 시작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삼각수렴은 길고 긴 개미털기 구간을 의미합니다. 개미털기가 끝나고 기준봉이 등장을 하면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핸들링이 시작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삼각수렴 이후의 상황을 유심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무엇이 보이시나요? 그렇습니다. 기간 조정이 아닌 가격 조정이 보입니다. 뚝뚝 주가를 떨어뜨리며 개미들을 털어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습니다. 통계적으로 조정이 나올 때 며칠 후에 반등을 시작한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9일입니다. 제가 봉수를 세어보겠습니다. 정확히 7일 동안 조정이 나오고 나서 8일째 반등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후 주가가 상승을 하다가 투음봉으로 조정이 또 나오지만 다시 바로 치고 갑니다. 여하튼 이렇게 기간 조정이 아닌 가격 조정이 나오면 반등을 시작할 때 과감하게 타점을 잡아내면 됩니다. 도중에 놈의 휩소가 나온다 할지라도 쫄 필요 없습니다. 나는 너를 알아 라고 놈을 비웃으며 기다리시면 됩니다. 내 놈이 기간 조정이 아닌 가격 조정으로 개미들을 털어내고
다시 주가를 부양시키려는 의도를 다 알고 있어 라고 비웃으며 자신있게 놈의 머리 꼭대기에 올라서면 됩니다. 이제 최근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캔들이 241선에서 저항을 받고 밀린 것이 보입니다. 제가 저항 라인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등장한 양봉 캔들의 몸통이 정확히 저항 라인에 딱 달라붙어 있습니다. 앞서 본 차트와 마찬가지로 돌파 신호입니다. 거래량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4거래일 연속 주포가 핸들링을 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주포가 왜 이렇게 핸들링을 했겠습니까? 여기서 저점 매집으로 돌아설까요? 물론 이 저항 라인에서 저항이 심해지면 주포가 뒤로 물러섰다가 다시 핸들링을 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개미털기 구간을 만들었기에 다시 크게 개미털기 구간을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조정이 나오더라도 투음봉 정도로 짧게 조정이 나오고 다시 바로 치고 갈 것입니다. 이제 다른 차트로 가서 주가가 어떤 자리에 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모두 테마선 내지 하늘색 구름대를 돌파하는데 실패한 자리들입니다. 테마선과 하늘색 구름대가 강력한 저항 라인 역할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 자리가 왜 중요한 자리인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자리가 제가 말하는 돌파 후 눌림에서 반등하는 자리입니다. 역사적 신고가 영역에서 돌파가 나오면 조정 없이 바로 치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바닥권에서 어떤 저항 라인을 한번 돌파를 했다면 반드시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쌓여있던 악성 매물들을 한번 털고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돌파 후 눌림에서 반등하는 자리가 아주 좋은 타점이 됩니다. 그리고 이 자리가 좋은 타점인 이유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테마선 내지 하늘색 구름대가 우상향을 시작한 자리에서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시면 알지만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U자형 반등에서 지금 컵의 손잡이 부분이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서 돌파가 나오면 이 주식은 날아갑니다. 이제 MACD 오실레이터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수면 밑으로 가라앉은 고무공이 탄력을 받아 튀어오른 자리들입니다. 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수면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들입니다. 지지라인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는 언제나 좋은 타점이 됩니다. 제가 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발생한 상승 파동의 크기입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상승 파동의 크기입니다.
이 파동의 크기만큼 주가가 상승을 하고 나서 조정을 받고 다시 갈 것입니다. 돌파 매매 관점에서는 지금 타점을 잡아야 하고, 눌림목 매매 관점에서는 돌파 후 눌림에서 반등할 때 타점을 잡아내면 됩니다. 단주로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양지사입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기준봉입니다. 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삼각수렴입니다. 사실 앞에서 삼각수렴이 한번 나왔었습니다. 삼각수렴의 하단선이 깨어지고 나서 새로운 삼각수렴이 형성된 것입니다. 주포놈이 과대 낙폭을 만들고 나서 이런 그림이 나온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길고 긴 조정 기간이 나온 것이 보입니다. 장장 4개월 동안 기간 조정이 나왔습니다. 주포놈의 성향에 따라 이보다 더 길게 기간 조정을 만들어내는 놈도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개미들은 지쳐서 다 나가고, 그 과정에서 주포놈은 저점 매집을 한 것입니다. 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또 하나의 기준봉입니다. 이것이 제가 말하는 트윈타워입니다. 트윈타워 이후 혹은 삼각수렴 이후 주포놈의 본격적인 핸들링이 시작이 됩니다. 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기간 조정이 아닌 가격 조정입니다. 봉의 개수를 세어보겠습니다. 정확히 11일 동안 조정이 나오고 12일째 기습적으로 급등을 시켰습니다. 그러므로 9일째 되는 날 예측샷으로 타점을 잡아볼 수 있습니다. 거래량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최저 거래량 뒤 양봉도 보입니다. 기간 조정이 아니라 가격 조정이 보이면 매일매일 관찰을 하면서 타점을 잡아내면 됩니다. 어느 정도 예측샷이 필요합니다. 주포놈이 이렇게 기습적으로 급등을 시키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른 차트로 가서 지금 주가가 어떤 위치에 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삼각수렴이 끝나고 반등을 시작한 자리입니다. 볼베나단선을 벗어난 캔들이 볼베나단선 안쪽으로 들어서며 볼베나단선과 이격이 벌어지기 시작한 자리입니다. 동시에 황색 구름대를 캔들이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입니다. 황색 구름대 자체도 저항 라인이면서 동시에 지지 라인이기도 합니다. 지지 라인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는 언제나 좋은 타점이 됩니다. 이제 MACD 오실레이터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막대 그래프가 음봉에서 양봉으로 바뀐 자리입니다. 또한 자세히 보시면 알지만 단기적으로 가격은 떨어지고 있는데 오실레이터에서는 양봉의 크기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상승 다이버전스입니다. 곧 가격이 상승을 할 것이라는 것을 예견해주는 신호입니다. 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 자리가 왜 중요한 자리인지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평선 차트에서 확인을 했듯 가격 조정 후에 9일이 지난 자리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알지만 이 자리가 돌파 후 눌림에서 반등하는 자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하늘색 구름대 돌파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정확히 하늘색 구름대를 터치하고 있습니다. 저지바라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전의 저항 라인이었던 하늘색 구름대가 지지 라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캔들들이 지지 라인을 터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반등 타이밍이 임박했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어김없이 슈팅이 나온 것입니다. 이제 오늘 등장한 캔들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확히 저항 라인에 딱 걸려 있습니다. 돌파가 나올까요? 아니면 여기서 밀릴까요? 앞에서 길고 긴 기간 조정을 통해 주포는 개미들을 충분히 털어냈습니다. 바로 앞에서도 가격 조정을 통해 개미들을 털어냈습니다. 결국 이제는 치고 갈 때가 되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물론 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마 조정이 나온다면 투움복 내지 흑산병 정도로 짧게 가격 조정을 주고 바로 치고 갈 것이 예상되어집니다. 이제 또 다른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공중부양선 안쪽으로 캔들이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이 자리가 공중부양선을 터치하고 반등한 자리입니다. 바로 뒤에서 투음봉으로 휩쏘가 나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날 급등이 나옵니다. 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수면 밑으로 가라앉은 고무공이 튀어오른 자리입니다. 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자리에 주의해야 합니다. 앞에서 공중부양선 안쪽으로 캔들이 들어섭니다. 하지만 터치하고 반등하는 것이 아니라 공중부양선을 깨고 내려갑니다. 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역시 수면 밑으로 가라앉은 고무공이 튀어오른 자리입니다. 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공중부양선과 수면을 동시에 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반등을 하지는 않았지만 예측샷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돌파 매매 관점에서 좋은 자리가 나온 종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파인텍이란 종목도 같은 맥락에서 좋은 자리가 나왔습니다. 이 종목도 차트 분석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편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